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에게 올해의 JA는 어떠셨나요? 연간 10,000개가 출시되는 JA에는 저마다의 취향을 담고 있는데요. 여배우의 외모가 선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왁구력만으로는 지속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JA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10개를 선정하여 올 한 해 인기가 많았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회 때마다 깨지는 이 직원은 알고 보면 밤낮 없이 몸바쳐 일하는 스타일이었고, 급기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상사에게 진단서를 내밀지만 돌아오는 건 빠가야로 취급이었죠. 이에 낙심하던 직원이 결국 나쁜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손을 내민 건 동료인 아카린이었고, 둘은 오늘부터 1일이 됩니다. JA가 이렇게 훈훈하진 않을 테고, 역시 다른 직원들과 바람피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건 남직원의 상상이었고, 간만에 좋은 선배로 나오는 아카린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판타지작입니다. 17년 만에 부활된 미친 리메이크작으로 회전 초밥집에서 일어나는 상상의 작품이죠. 예전보다 규모와 스킬이 발전한 점은 있지만 손장난이 없던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얘들이 개최한 이 행사의 회전판도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정도로 JA의 뿌리와 장르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여주는 친구와 가부키초의 호스트클럽에 처음 가게 되고 한 명의 남자에게 점점 빠지게 되죠. 이후로 그의 가게 친구들과의 단체전에 이어 아저씨까지 만나게 되는, 어찌 보면 흔히 일어나는 그런 클럽의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신인급의 여배우인 점이나 여성향 남배우들의 출연으로 인해 몰입감이 조금 드는 가운데 호스트에 빠지면서 변화될 만한 화장이나 의상 표현, 그리고 전투의 성장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이번에는 인방 BJ에 빠진 한 남자의 복수전입니다. 어느 날 BJ 치바키가 방송을 종료하고 실수로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이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이 남자는 그동안에 쏟은 돈과 시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바키를 무너뜨리는 청부를 하여 난타전까지 치닫는 흐름입니다. 모든 과정이 생방되는 가운데 치바키의 엔딩 장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어태커즈의 여왕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인사팀 선배 히카리가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떠난 연수회에서 그들에게 역공을 당하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전개로 여배우의 내공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상 SOD의 캐시카우인 히카리의 연기력이 집중력을 더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가장 많이 알려진 NTR 장르 중에 하나인 이 작품은 누가 찍어도 중탄은 친다는 시리즈이기도 한데, 작년에 다시 부활한 하루마 유카의 신이 내린 하드웨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예전 사나다 하루카 시절부터 알려진 바디라인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고, 내년에는 어태커즈의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NTR작은 상반기에 나온 OL물입니다. 자신의 한참 후배가 직속 상사가 되자 이에 분한 아베가 이간질을 하여 상사의 약혼자인 사이카를 엮어낸 가운데, 알고 보니 사이카의 전투에는 반전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구도가 계속되는 작품입니다. 간만에 보는 도시락 연기는 반가웠네요. 여러분 혹시 DVD방이나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 가서 별 관심 없는 영화 한두 편에 JA를 끼워서 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점원 코코로는 이곳에 자주 오는 이 남자를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빌린 DVD를 가지고 집에서 관찰하듯 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아주 어릴 적에 놀던 동네 친구였던 겁니다. 너무 반가웠는지 이날 바로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이후로도 코코로는 그가 빌린 DVD를 찾아보면서 취향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어디선가 있을 법한 소재의 작품인 것 같네요. 다음은 꼰대 인턴의 인생작입니다. 보통은 권력을 쥐고 흔들던 토오루가 주인님을 만나 복종으로 무너지더니 여기서는 신입으로 등장하죠. 투지폰 마인드로 자리 잡으려다 금세 바닥을 치고 사표를 던진 토오루가 다독여주는 여사장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는데, 진짜 눈물이 고이는 모습에서 웃음이 나오는가 하면 여배우보다 토오루의 결사적인 전투가 빛났던 작품입니다. 올해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홈 에스테틱 작품이 적지 않게 출시되었네요. 현지에서 실제로 자택을 개조한 건전 에스테틱이 늘고 있기도 하죠. 이 작품은 마사지사로 분한 쿠로시마 레이가 막가는 이웃 손님에 의해 마지못해 움직이며 짓는 표정이 백미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싫은 듯하게 되는 이런 류의 작품이 레이에게 잘 어울려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목관장 작품까지 찍으며 물불 가리지 않는 추세로 보아 이러다 곧 공장장에 오를 것도 같네요. 이번에는 방문 에스테틱입니다.
기존의 쓰레기방과 에스테를 믹스한 작품이죠. 사실상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의 케어 관리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오키미야 나미의 이 B급 눈빛은 작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분위기를 띵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아이템을 믹스한 작품과 비슷하게 원래는 거리에 서 있던 타친보의 무대를 전철로 옮기는 마치 스피노프 같은 변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도서 지역으로 세계관을 옮긴 JA 3편입니다. 먼저 섬으로 귀촌한 이츠키 마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축제 분위기에 거한 환영식이 이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다음 날부터 섬의 일을 도와야 한다며 그가 밖으로 나간 이후 이 섬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여기는 바로 데카친들이 모여 살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마을이었죠. 나중에 마히로가 이를 알고 탈출하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게다가 남편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그들의 조력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마저 되어버리죠. 아무튼 마히로의 필모에 들어갈 만한 작품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음은 섬 중에서도 낙도진료소로 부임해온 간호사 히카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작품보다 먼저 출시된 컨셉으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배우마다의 취향 차이는 있을 듯하네요. SOD에선 이미 시리즈가 된 것으로 보이고 마돈나에서는 차기작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 지원차 혼자 이곳으로 이주 부임한 코스츠 미칸의 신작입니다. 여성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배경과 전투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여배우의 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 다르고, 특히 야외에서 펼쳐진 BC는 배우의 하드웨어를 떠나서 한 번은 볼만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 건너봤던 미칸을 다시 보게 된 작품이네요. 지금의 숙력의 점유율은 마돈나가 거의 독보적이고, 뒤이어 비너스나 타카라 등이 소소하게 올라오는 판세로 알려지고 있죠. SOD나 팔레노의 숙력 레이블이 아성에 도전해봤지만 처참해진 것 같고, 마돈나의 기세는 사실상 JA 전체 시장에서도 탑을 다투는 정도여서 소위 빅4 레이블의 전속 배우보다 그수나 릴리즈 양에서도 밀리지 않는가 하면 팬덤 중심의 레이블보다 현지 계층의 폭이 넓기도 합니다. 올해 이치노 아오의 작품이 예년보다 못하다는 평이 다소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랜만에 아버님을 모시는 신작이 좋은 반응인 것 같고, 키노시타 리리코의 선 넘은 신작도 대중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매작품 중타 이상을 치는 배우라 믿고 보는 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숙력의 배우라 해도 난타전이 벌어지는 이 극장룸 시리즈는 연기가 쉽지 않은 작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배우를 떠나서 출시될 때마다 효녀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전속 배우의 연령층이 위아래로 확장되는 마돈나여서 내년에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프레스티지에서 운영하는 MGS 작품 연간 랭킹 탑3를 보겠습니다. 먼저 3위는 스즈모리 레무의 2월작입니다. 아마추어 남성을 역헌팅하는 푸티의 클래식이자 반응이 좋은 시리즈이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전속사 피셜 공식적인 탑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더욱 캐시카와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2위는 지난 11월 전속으로 데뷔한 미요시 우타의 데뷔작입니다. 청초하게 순한 스타일로 보이면서도 전투에 들어가면 솔직 담백함이 나오는 신인으로 관리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보이네요. 1위는 연초에 전속으로 데뷔한 나카모리 나나미입니다. 데뷔작에서의 피아노 씬을 보고 음대생 출신으로 알았는데 다시 엄프를 보니 현역 최대생이었네요. 이 데뷔작이 버프를 제대로 받은 것 같고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좀 빠지고 있는 느낌도 있네요. 먼저 S1의 단체 스페셜 작품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중적인 인기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인적인 작품에 비해 온도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작품의 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돈나의 단체작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완성도가 제일 높았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다만 원투펀치가 모두 빠진 점과 아이템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데 그건 아마도 누님들 배려 차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어서 무디즈의 단체작입니다. 전설이 된 바코바코와는 다른 작품으로 이번에는 단체작에서 보기 힘든 야기 나나와 쿠노 히나노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속 하렘작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구성이었고 배우들의 개성감이 살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다스의 치녀 단체작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15,000작의 레전드 갓핑거 카토 타카가 진행자로 나서며 가장 짜임새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점이고, 치녀 프린세스 쟁탈이라는 명예 타이틀이 주어지면서 리얼감을 극대화하며 재미도 챙겼다는 호평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포켓의 단체작입니다. 라이너의 네임드보다는 네건 비너스 타이틀에 충실했던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 같고 포켓의 장점을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10개 장르의 작품 중에서 올해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디즈 최초의 전속 하렘작입니다. 비주얼만이 아닌 구성이나 내용이 비교적 충실했고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개성감이 드러나며 단체작 스케일의 장점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일이 일어난 JEA 업계였습니다. 스캔들과 안타까운 일, 그리고 결혼과 이혼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레전드로 불리는 배우들의 은퇴는 가장 이슈이자 그야말로 한 시대가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지나간 배우를 보면서 그 시절 자신을 추억하듯이 어쩌면 JEA는 시대를 함께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어떤 배우가 빈자리를 채울지 또 어떤 배우가 탄생할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신세져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6년 구독자 한 분 한 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